어제는 그 OT를 간단하게 진행을 했고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요. 어제 그 중요하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이건 재무제표를 만들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이 두 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진도를 나갈 때 재무상태표로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순서대로 나가요. 나중에 수익 비용도 하고. 근데 손익계산서는 그 주로 다루진 않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손익계산서는 그 예시로 들었던 게 연봉이었어요. 너 연봉이 얼마야? 라고 하면 당연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개념이 됐죠. 그러니까 흐르는 개념 플로우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게 수익과 비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수익이랑 비용은 발생주의, 결과물인 것까지 말씀드렸죠. 그 원래 우리가 회계를 안 배운 사람들이 현금주의 쓴다 그랬잖아요. 현금이 들어오면 들어왔다고 쓰고 나가면 나갔다고 쓰고. 근데 그게 회계에서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주의로 바꿔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주의에서는 수입, 지출, 잔액 이렇게 썼고, 발생주의는 수익, 비용, 이익 이 정도 했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볼게요. 일단 전제가 있는데, 회계는 모든 회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제조업으로 해요. 제조업. 그러니까 업종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원이고,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재료를 사다가 지들이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 거예요. 전제가. 그래서 제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이 돈을 어떻게 버냐 했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봐요. 갤럭시 팔아야죠. 갤럭시 팔아서 번 돈을 매출액이라고 그러죠. 매출액. 자, 수익을 빨간색으로 쓸게요. 그 주식 생각하면 돼요. 주식이 플러스가 빨간색이고 마이너스가 파란색이잖아요. 그렇게 써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매출액. 돈 버는 방법. 갤럭시 팔아서 들어온 돈 매출액, 수익 맞죠? 근데 갤럭시를 팔아서 돈을 받는데 순서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돈을 써야 돼요. 재료 사는데 돈 쓰고, 이거 만드느라 직원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 주고 갤럭시 만드는데 돈을 이미 썼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물을 나중에 받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나오면 항상 비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은 그 관념적인 거랬죠. 얼마 벌었다 이런 건데, 그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이 바로 붙어줘야 돼. 이건 나중에 재고자산 파트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럼 이때 예를 들어 갤럭시를 100만 원에 판다고 하면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썼는지 알아야겠지. 그게 매출 원가입니다. 원가 들어봤죠? 매출 원가. 이게 원가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원가라고 들어보시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용어를 쉽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야 돼. 안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원가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면 쓴 돈이라고 할 거예요. 쓴 돈.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응용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 말 들어봤나요? 밑지고 장사한다. 밑지고 장사한다. 원가도 못 받아요. 들어봤죠? 그럼 이게 이론상 말이 안 돼. 왜? 원가가 쓴 돈이잖아. 그럼 쓴 돈보다 못 받고 팔아요 이 말 아니에요? 원가보다 못 받고 팔아요는? 그럼 우리 물어봐야 돼. 왜 이러고 계시냐고. 집에 그냥 가서 노세요 이래야겠죠? 아니, 놀면 돈 안 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이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쓴 돈보다 못 받고 팔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다면. 그래서 원가는 쓴 돈. 그럼 여기서 매출 원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매출액이 만약에 100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매출 원가는 매출액을 위해 쓴 돈이 되겠지. 그럼 매출 원가. 그럼 갤럭시 100만 원에 팔았죠. 그럼 물어봐. 그 100만 원을 벌기 위해 얼마를 썼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재료비, 인건비, 가스, 수도, 전기 이런 거 썼겠죠. 근데 그걸 계산해보니까 한 개당 한 80만 원 정도 썼을 것 같아. 그게 매출 원가예요. 매출액을 위해 쓴 돈이니까.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매출 원가는 지금 한 개 기준이잖아요. 내가 갤럭시 한 개 100만 원에 팔았는데 그 한 개 만드느라 80만 원 썼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가 회계가 있거든요. 회계 중에 관리 회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원가 회계 봤죠? 이제 들어봤잖아요. 원가 회계. 그러면 원가 회계가 뭐냐면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전기 요금을 얼마 냈는지 알 수 있죠. 1년 동안 한 달 한 달 고지서 모으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 물어봐. 당신은 전기를 1초에 몇 킬로와트씩 쓰시나요? 물어본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초마다 다 다르지. 근데 그냥 1초당 얼마 썼는지 한번 해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초로 나누겠지. 그게 원가 회계예요. 그러니까 총액은 정확히 알죠. 내가 얼마 썼는지 알 거 아니야. 돈 나간 거 세면 되니까. 그럼 그게 내가 총 원가는 알거든? 근데 한 개당 얼마가 들었는지 난 모르겠는 거야. 그럼 그거를 가정해 주는 거예요. 대충 뭐 엠빵 쳐서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돼요. 그게 원가 회계예요. 근데 원가 회계도 잘 못하면 안 돼요. 왜냐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기아 자동차만 해도 뭐 보통 한 공장에서 차를 하나씩 만드는 걸로 아는데 한 공장에서 차를 2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공장에서 아마 스포티지 만들 텐데 스포티지랑 스토닉이랑 2개를 만든다고 해봐요. 일단 2개가 다르죠. 근데 부품이 같은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2대 원가를 다르게 책정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줄 건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때 그 도구가 그 인과관계거든요. 원인과 결과. 근데 그건 원가에서 자세히 하는 거고 일단 이 매출 원가는 원가 회계에 의해서 나왔다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왜 제조업을 전제로 하냐면 원가 회계 문제를 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조업을 깔아야 원가 회계를 낼 명분이 생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도소매업을 생각해봐요. 유통업. 유통업은 사서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이마트나 뭐 전자랜드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하이마트가 물건을 떼온다고 할게요. 삼성전자한테. 그러면 사왔을 때 가격 알죠? 그럼 하이마트는 그 갤럭시를 사왔을 때 매입 원가라고 할 거예요. 매입할 때 쓴 돈이니까. 맞죠? 매입할 때 쓴 돈 맞지? 그러면 그것보다만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마트가 원가 회계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 그냥 얼마에 샀는지만 보면 되지. 그것보다 비싸게 팔면 끝이지. 그러니까 도소매업을 내면 너무 쉬워버리잖아 문제가. 그러니까 안 내. 그러니까 제조업을 딱 깔아놓고 야 원가 회계 문제 낼게 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해야죠 뭐. 이 정도. 그래서 얘는 매출 원가의 결과물, 원가 회계의 결과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뺐어요. 그럼 100만 원에 팔았고 80만 원 썼다. 그럼 그 결과물 나오겠죠? 그럼 한 20만 원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매출 총 이익이에요. 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썼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한번 뺀 거거든요. 자 매출 총 이익. 아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그럼 제가 하이마트가 사왔을 때 쓴 돈을 매입 원가라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를 하나 얻을 때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회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 있잖아요. 전부 다 취득한 거예요. 맞지?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샀든 만들었든 훔쳤든 다 취득을 한 거라고. 근데 정상적인 취득의 방법은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어떻게 취득했나 생각해봐요. 아마 90% 이상은 샀을 거예요. 근데 뭐 겨울에 뜨개질해서 목도리 같은 거 내가 만들 수 있지. 제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취득하는 방법은 단 2개밖에 없어요. 매입 아니면 제조밖에 없어. 훔치는 거 그런 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2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하이마트는 매입 원가가 있겠죠? 취득하는 방법이 매입이니까요. 지들이 만들진 않잖아. 그럼 삼성전자는 갤럭시를 제조하죠. 그럼 제조 원가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맞죠? 근데 여기 뭐라 써있습니까? 매출 원가. 그럼 왜 바다리가 안 맞지? 이게 좀 어려운 파트인데 이걸 이해하면 이게 회계의 전부예요. 사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조 원가랑 매출 원가랑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거 알면 회계 끝이긴 해요. 이 파트는 재고자산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만 볼게요. 흐름만 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2개 만들었다고 할게요. 2개 만들었어요. 하나 만드는데 80만 원 쓰거든요. 그럼 제조 원가 얼마예요? 2개 만들었어. 160만 원? 맞죠? 제조 원가 160 맞죠? 80 곱하기 2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내가 2개를 만들었다고 2개가 다 팔립니까 항상? 그건 아니지. 안 팔릴 수도 있고 1개 팔릴 수도 있고 2개 팔릴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1개만 팔렸다고 할게요. 1개만. 그럼 내가 만들면서 쓴 돈은 80만 원이에요. 2개 만들었으니까 160은 이미 쓴 거야. 제조 원가는 팩트죠. 근데 1개 판 거야. 그럼 100만 원 받죠. 100만 원에 팔기로 했으니까 매출액 100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물어봐. 수익이 나면은 회계가 와가지고 야 너 100만 원 벌었네. 100만 원 버느라 얼마 썼어? 우리 얼마 썼죠? 잘 생각해봐요. 내가 160만 원 돈을 썼어요. 그 대신에 갤럭시 2개를 얻었지. 등가 교환 아닙니까? 160만 원은 사라졌지만 갤럭시 2개가 생겼잖아. 쓴 돈은 160이 맞는데 돈은 나갔지만 갤럭시가 다시 들어왔죠. 그럼 등가 교환 맞지? 그리고 그 중에 몇 개 줬어요 지금? 1개 줬지. 그럼 얼마가 줄어든 거야? 80. 매출 원가는? 80. 알겠어요? 제조 원가랑 매출 원가는 다른 거지. 별개의 개념이지. 근데 주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매출 원가입니다. 몇 개 팔았는지가 궁금하지. 만드느라 얼마 썼는지는 공장장이 궁금하겠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공개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개 있다 그랬죠? 그 표가 이 표라는 뜻도 있는데 이 표란 그러잖아 이거를. 근데 표 한자 보면은 뜻이 겉표거든요. 표시할 때. 그러니까 이미 표라는 글자에는 겉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도 나 보여줄게. 얼마 있는지, 얼마 버는지 알려줄게 이거죠? 근데 삼성전자랑 애플이 서로 자기 원가 공개하나요? 안 하지. 그거 기밀 아니에요? 알려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따로 있어요. 원가 명세서 뭐 있을 것 같죠?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가 명세서를 따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관리하는 건 관리회계거든요. 뭐 굳이 범주를 나누자면 얘는 관리회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 사람들만 알아야 되죠. 뭐 공장장, 엔지니어, 뭐 경영진들만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비밀 맞죠? 근데 이 중에 몇 개가 팔려서 매출원가가 얼마 나갔는지는 알려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건 주주들은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비공개, 얘는 공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제조원가 중에 매출원가가
팔린 것만. 이 매출원가를 쉽게 정리하잖아요. 팔린 거에 제조원가. 맞죠? 팔린 거에 제조원가잖아. 2개 팔았으면 매출원가 160이죠. 1개 팔았으면 매출원가 80이죠. 못 팔았으면 매출원가 없잖아. 팔린 거에 제조원가니까. 이게 회계의 전부예요, 사실. 이게 끝이야. 골격은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임원들은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그 세세한 거는 직원들한테 맡기면 되지. 근데 보통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출원가 이거 계속 강조할게요. 팔린 거에 사온 가격. 이것만 알면은 회계 진짜 절반 이상 한 거예요. 매출원가가 팔린 거에 만든, 그러니까 매입원가일 수도 있고 제조원가일 수도 있겠지. 자,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 과정은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원가명세서는 관리회계잖아. 그냥 우리 얼마 썼구나 관리만 하는 거고,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재무제표를 밖에 공개하는 작업이잖아요. 그건 재무회계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라고 말을 하는 거는 재무회계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서 재무자를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냥 회계 전체를 말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지금 한 2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이식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줄 서 있어야 돼. 완성됐다, 저 사갈게요. 이렇게 팔았을 때. 근데 그렇게 파나요? 여러분 거의 아이폰 쓰지 않아요? 그쵸? 갤럭시 막 홍보해도 갤럭시 막 이러지 않나? 안 써 막 이러잖아.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합니까? 갤럭시 홍보해야지. 써보세요 하기도 하고, 써보고 일단 써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광고해야지. 광고비 써야지. 만든다고 바로 팔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홍보 하나도 안 하고 팔았을 때 남는 돈이에요. 근데 광고해야 되잖아 이제. 그래서 또 돈을 써야 돼.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 관리비 두 개. 판매비, 관리비 두 개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갤럭시를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팔릴 때까지 창고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창고에 넣어놓죠? 먼지 쌓이잖아. 좀 털어줘야 되죠. 그 관리비. 창고에 넣어놓는데 창고 비용 들 거고, 먼지 터는데 인건비 들 거고, 그럼 관리비죠. 그리고 그 먼지 털면서 광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 TV에 광고 내고 있어야지. 그거 판매비. 두 개 합치면 판관비. 그래서 이 판관비는 본사에서 쓴 돈이에요. 본사. 홍보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 IR 쪽에서 하니까. 매출원가는 공장 쪽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파트가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제조 그리고 뭐 운영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쪽은 공장, 밑에는 본사. 그리고 이제 또 돈을 썼어.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영업이익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영업이익. 회사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별로 안 중요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영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영업하면 보통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있지 않나요? 영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영업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회계를 배우러 학원 여기 연락을 해서 왔어요. 멘토가 상담을 하재.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회계 들으러 왔어요 하니까, 그럼 회계 1급이랑 세무 2급은 들으셔야겠네. 근데 보통 이거 두 개 들으면 커말도 좀 듣거든요. 그럼 속으로 이 새끼 영업하네? 이런 게 영업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업? 근데 회계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지 않고요. 단어 뜻이 아예 바뀌어요. 회계에서 영업은 본업을 말해요. 본업.
뭐 생업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조업이라고 말했으니까 제조업의 영업은 재료 사서 만들어서 파는 걸 말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걸 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하겠지. 영업이익이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은 번 돈은 하나죠. 팔아서 받은 돈 100원. 100원이라 할게요 그냥. 이때 매출원가 80원. 그리고 보통 판관비 한 10 정도 쓰거든요. 그 중소기업 제조업이라고 하면 보통 업종마다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10 남았죠. 이 정도 남으면은 대박이에요. 이런 데서 주식 사야 돼요. 제조업으로 이렇게 돈 못 남깁니다. 엄청 돈 벌기 힘들어요. 재무제표 같은 거 보면은.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은 그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타는 친다 이런 말 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뜻으로 쓰죠. 평타 친다라는 말이 그냥 때리는 게 평타잖아. 필살기 말고. 이게 평타예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 회사를 판단할 때 매출액만 보는 게 아니야. 매출액은 100억이야. 근데 영업이익이 10억인 거지. 그러면 오 10%나 남겼어? 대박인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매출액 100억?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물어봐야 된다고. 왜냐면 매출액이 100억인데 매출원가가 110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 없잖아. 그럼 그 회사는 망하겠죠.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매출액은 참고 자료죠.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영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랑 판관비를 영업으로 보는 거지. 만들어서 팔고 광고하는 거를. 근데 영업이 아닌데 돈을 쓸 수도 있잖아. 보통 이자 비용을 많이 내죠. 대출을 끼고 보통 사업을 많이 하니까 이자 비용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또 벌 수도 있는데 영업 외 수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하진 않은데 뭐 굳이 예를 들자면 그 우리 회사에 남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가지고 회사 명의의 오피스텔이 있어서 그걸로 월세 받고 있어. 그럼 뭐 회사가 번 돈이긴 하죠. 근데 영업은 아니잖아. 난 제조업인데 오피스텔 월세 받는 게 영업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수업하는 건 영업인데 만약에 밤에 대리운전 알바 뛴다 하면 그거 영업 아니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도 있겠죠. 이게 보통 이자예요. 그럼 이제 영업이익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겠죠? 이게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자를 냈다고 해도 이자를 내는 건 어쩔 순 없지만 이건 내 실력으로 낸 건 아니잖아요. 빌렸으니까 내는 거니까.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키워드가 뭐냐면 회계는 영업이랑 비영업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이 회사를 판단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출도 해주고 주식도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실력이 출중해야 돼. 영업이익이 커야 된다고요. 근데 이자를 많이 내는 건 그럼 얘가 실력이 좋으면 나중에 이자를 안 내면 영업이익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밑에 영업의 수익 비용은 뽀록으로 보는 거예요. 뽀록으로. 자, 근데 어쨌든 간에 회계는 영업과 비영업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세법으로 가봐요.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 세금을 거둘 거잖아요. 그럼 얘가 영업이익으로 돈을 벌었든 영업의 수익으로 돈을 벌었든 어쩌라고. 세금만 갖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세법으로 넘어가면 이 두 개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야. 맞죠? 그냥 많이 벌었으면 세금 많이 내세요 하면 끝 아니야? 근데 회계 파트에서는 얘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영업과 비영업을 나누는 게 핵심이고 세법에서는 안 중요한 거라고. 그냥 많이 버셨으면 많이 내세요 하면 끝이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회계랑 세법을 또 계속 맨날 매칭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걸 세무회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세금을 내도 회계에서 시작하거든요. 회계 장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금 그 신고서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회계 따로 만들고 세법 따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베이스로 해서 그걸로 차이만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보통 세무사들이 하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게 세전 이익이에요. 세전. 아직 세금 안 냈죠. 그러니까 세전 이익이야. 그럼 이제 어떡하죠? 이제 세금 내야지. 세전 이익이니까. 그럼 이게 법인으로 또 전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업 법인이에요. 사업자가 법인 개인 있잖아요. 개인은 내 통장이 자본금이야. 내 통장이 자본금. 근데 법인은 주식 팔아가지고. 어제 대충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배 10억짜리 만들었잖아요. 그 회사를 남의 돈으로 만들었잖아. 주식 주고. 그게 법인이고. 근데 그냥 내 통장에 1억이 있어. 그럼 그냥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하면 그냥 내 통장이 자본금 아니에요? 그럼 그건 개인 사업자. 내 이름이 사업자인 거예요. 근데 법인은 따로 삼성전자라는 걸 만들어서 개로 장사하지. 차이가 있어요. 세전 이익이 있죠. 여기서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 그 돈 벌면 세금 내잖아요. 세금은 부가세에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그 이걸 수득이라 그래요. 수득. 수득은 뭐냐면 여러분이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돈이 일이 생긴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생겼죠?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국세청이 이걸 봐. 너 이거 생겼네? 세금 내. 이걸 수득이라 그래요. 얻었다고. 그럼 이때 뭔가를 얻으면 세금을 걷거든요. 국가는. 근데 그게 개인이면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걷어요. 넌 개인이니까 소득세 내놔. 전 법인인데요? 그럼 법인세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상으로 보잖아요. 세법의 눈으로 보면, 국세청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법인 아닌 개인인 거야. 거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애매한 애가 있거든요. 걔는 막 이름이 그래요. 법인 아닌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돼. 그럼 개인으로 본다 이 말이야. 무조건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을 걷지.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린 법인이니까 법인세 내겠지. 자, 그러면 세전 이익에서 세금 냈죠. 그럼 남는 게 세후 이익일 거 아니야. 그게 당기 순이익입니다. 당기 순이익. 당기는 해당 기간을 말해요. 올해예요. 올해. 당기 하면 올해야. 전기 작년, 차기 내년. 전기, 당기, 차기. 올해 순이익.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는데, 제가 중소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영업이익이 10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장사 잘한 거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가보잖아요. 당기순이익 보잖아. 3. 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중소기업 제조업이 매출액이 100억이래. 근데 당기순이익이 3억인 거야. 그럼 그 말은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가 10,000원이야. 부가세 이야기 안 하고요. 10,000원인데 이거 팔려고 9,700원을 썼다고 이미. 9,700원 써서 만들어서 10,000원에 팔고 있다고. 근데 이거 보면 아니 300원 벌려고 왜? 근데 얘는 억이잖아요. 억이잖아 3억. 근데 이것도 굉장히 환상적인 숫자예요. 이런 회사가 보면 바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잘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광주에는 큰 기업이 별로 없는데 광주에서 제일 큰 회사가 기아 아닙니까? 기아 자동차가 벤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청업체들이. 그 중에 1차 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1차 벤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1차 벤더 회장 아들이 여기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막 재무제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경쟁사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보제에 매출액이 1조더라고요. 1조. 매출액 1조. 근데 당기 순이익률이 0.5%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매가가 10,000원인데 9,950원을 쓴 거야. 9,950원. 그럼 좀 어이가 없는 금액 아니에요? 9,950원을 써서 만들었는데 10,000원에 팔고 있다고. 얼마 남아요? 한 개당? 50원 남죠. 근데 얘는 50억이잖아. 50원이 아니잖아. 50억. 그럼 1년마다 50억씩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는 사이즈 게임이 되는 거예요. 퍼센트가 작으면 뭐해? 덩치가 크면 되지. 그럼 10조 벌면 되지. 그럼 500억 남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 그런 거 보잖아요. 제조업 보면은 진짜 돈 벌기 힘들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 왜냐면 이렇게 남으면서도 하니까 1차 벤더가 이거 1차가. 그러면 하청에 하청은 어쩌겠어? 0.1%로 나눠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문직 둘이 결혼하면은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둘이 결혼해봐요. 그럼 뭐 연봉 3억 되겠죠? 연봉 3억 되겠죠? 그럼 100억 찍는 회사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알면은 아, 돈 벌기 힘들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물론 뭐 비밀이 많이 있긴 한데 세법적으로 가면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로 넘어가잖아요. 진짜 개깡패예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25% 나온 적도 있어요. 미쳤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특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20조가 남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게 여러분으로 치면은 월급인 거야.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월급 그냥 가처분 소득이라 할게요. 아, 요새는 그렇게 말하지만 보통 그 세전 세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금 떼기 전 세금 뗀 후. 근데 세후 뒤에 이제 카후가 있다고. 카후 들어봤어요? 카드 요금 다 나가고. 난 카후 금액이 뭐 10,000원이야 뭐 이런 사람 있겠지. 뭐 이런 말 쓰던데. 그러면 이때 카후가 이건 거야. 20조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쓸 돈 다 쓰고 진짜 온전하게 쓸 수 있는 돈. 카후가 그 돈 아니야. 거의 없죠 근데 요새.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20조가 남았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해가 그랬어. 20조가 남았는데 10조를 연구개발비로 썼더라고. 연구하는데 10조를 태웠다고. 20조 벌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월급 200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학원비로 쓴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왜냐면 그렇게 해서 특허를 만들어요. 그럼 특허를 만들면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외계인 공문에서 특허 쌓아놓고 애플 하나 내면 조금씩 하나씩 풀잖아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애플이랑 삼성이랑 특허를 쌓아놓고 있거든? 근데 다 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푼다고 하나씩.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기술을 쌓아놓고 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죠. 와, 삼성전자 충분히 먹고 살 것 같은데 이 1위잖아요 우리나라. 근데도 자기가 번 돈의 절반을 연구 안 해? 그거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절에서 돈을 버는구나. 근데 우리는 뭐 믿고 다 써요? 없잖아. 그럼 맨날 쓰는 거 아니야. 카후 빵원. 카후는 좀 충격적이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안 쓰거든요. 체크카드만 쓰는데 카후.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영업이랑 비영업. 한전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 공공기관이 내려온 도시를 혁신도시라 그러는데 나주에 그 한전 본사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혁신도시를 하는 거예요. 한전이 내려왔으니까. 그때 그 부지를 현대에서 샀어요. 11조 5천억인가 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현대 시가총액이 30조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주식 가격 다 합친 게 30조였어요. 근데 땅을 11조에 산 거예요. 그 현대 그 회장이 그거 뭐 현대 랜드 이런 거 만들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면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10조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전이 땅 팔아서 10조 벌었죠. 10조 벌었죠? 그리고 전기 팔아서 번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10조라고 해볼게요. 땅 팔아서 10조 벌고 전기 팔아서 10조 번 거예요. 그러면 20조 벌었죠. 근데 주주들한테 한전은 특이하게 또 그 상장이 돼 있는 회사죠. 공공기관인데 주주들한테 저 20조 벌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기만일 수도 있어요. 기망. 왜냐면 그럼 사람들이 20조 벌었다 그러면 그럼 내년에도 20조 정도 벌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땅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이때 한전의 평탄은 10조인 거예요. 전기 판 건 10조니까.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해줘야 된다고. 제가 전기 팔아서 10조를 벌었고요. 나머지 10조는 땅 판 거예요. 라고 해줘야 사람들이 땅은 한 개니까 내년엔 땅을 못 파니까 내년엔 10조로 떨어지겠군. 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는 이거를 구분해줘야 된다고. 이해됐죠? 이거 계속 나오니까 그 기억에 남으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야. 이해됐죠? 여러분이 한전 주주인데 20조 벌었어요. 근데 내년에 갑자기 10조 뚝 떨어진 거야. 그럼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알려줘야 된다고. 비영업은 뽀록이라 그랬죠. 뽀록. 영업은 평타. 구분해줘야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손익계 단가. 대충 흐름은 이래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 매출액이라고 써놨는데 그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알겠는데 뭘 팔지? 이런 회사들이죠. 뭘 팔긴 파니까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애들은 좀 애매하죠. 매출액이라고 하기가.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영업수익이라 그래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영업수익으로 대체될 수도 있겠죠. 이 학원도 그럴 수 있겠네요. 약간 그 여기 학원 그 돈 여러분한테 돈 받는 걸 매출액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려나? 영업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영업수익이 얼마다? 그러면 우리 학원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우리 학원은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없겠죠. 재고자산이 없잖아. 그래서 이 학원은 판관비밖에 없어요. 여기에 뭐 강사 그 수업료 이런 거 들어가겠죠. 이렇게 나눠져요. 업종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은 이 매출원가랑 판관비를 합쳐서 영업 비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요 정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팔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영업 비용. 그러면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빼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와? 영업이익.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다리가 딱딱딱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용어가 살짝 달라서 근데 이렇게 맞추면 결국 똑같구나 이렇게 되지. 그리고 수익 비용.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아까 제조원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범주에 제조원가는 안 들어가는 거죠. 매출원가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좀 약간 어려운 시험에서 이렇게 낼 수 있어. 우리는 아니고요. 영업비용에는 제조원가와 판관비가 포함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제조원가는 제조할 때 쓴 돈 전부고 매출원가는 팔린 거에 제조원가를 했잖아. 그러니까 영업비용은 매출원가랑 판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급인 거야.
지금은 어차피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회계 1급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알려드리는 거야. 찍고 있는 김에. 나중에 여러분이 한 5번째 봤을 때 아 그게 그 말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일 거야. 그래서 그냥 찍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손익계산서. 아 찍고 있으니까 이게 좋네요. 빨리 해도 되니까. 네 알아요. 안 볼 거. 지금은 그냥 수업하는 걸 찍고 있는데 그 채널 하나를 다시 파가지고 주제별로 하나씩 다시 올릴 거예요. 유튜브로 돈 벌어보려고 한번. 기다리고 한번 있어봐요. 아 그리고 그걸 안 알려줬죠? 채널 이름을 안 알려줬죠? 네, 아직 올리진 않았어요. 어제 거는. 너무 정직한 닉네임 아닙니까? 딱 절대 안 까먹겠죠? 동네 학원 일개 강사. 이게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요. 이게 수업 자료가 지금 그 2페이지 드렸는데 이게 한 20페이지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몇 개 더 있어. 그 답을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답은 블로그에서 보시면 돼. 그리고 설명을 듣고 싶으면 유튜브 보면 돼. 근데 업데이트가 살짝씩 느릴 수 있어요. 일단 29일까지는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뭐 필요하신 정보 그리고 그 블로그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수업에서 하기는 조금 그런 주제들 있죠. 뭐 예를 들면 환율이나 금리나 그런 수표 이런 것들 있지. 그러니까 수업에서 자세히 다루긴 좀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면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따로 올려놨어요. 수업에서 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한번 둘러보시면 볼 게 좀 있을 거예요. 꾸준히 계속 올릴 겁니다. 네,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 진도가 어떻게 되냐면 재무상태표로 진도를 뺄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를 어제 한번 그려봤었는데 이게 재무상태표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할 거예요. 자산 첫 번째 하고 부채 두 번째 하고 자본 세 번째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수익도 하고 비용도 하고. 왜냐면 그게 재무회계니까. 이걸 알아야 재무제표 만들 수 있잖아요. 해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재무회계의 범주인데 근데 또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자산 쪽이 좀 빡세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자산이 많기도 하고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산은 약간 느낌이 인풋의 느낌이에요. 나한테 들어오는 거. 나한테 들어온다고.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랑 돈이 한 달 뒤에 들어와. 그거 다 자산이겠죠? 근데 부채는 빌린 돈이잖아. 나가겠죠. 얘는 방향이 아웃풋이겠지. 나가겠지. 나가면 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자산을 제대로 해놓잖아요. 그럼 부채는 반대 아닙니까? 그리고 양도 적잖아. 그러니까 자산에서 시간 할애가 많이 돼요. 처음이기도 하고 진짜 많으니까. 근데 이걸 해놓으면 부채는 아 자산 반대 하면 되거든요. 자본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자산을 끝내고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넣으려고 해요. 부가가치세 재밌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재무회계 파트 공부를 하면요 재무회계가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그냥 재무회계 가닥만 좀 잡아놓고 부가가치세를 배워서 원래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서 자산하고 부가가치세 살짝 설명하고 이제 부채 자본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결국 다 하긴 해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자산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다가 자산 시작하겠습니다.